예, 안녕하십니까. 자, PTC 크레오에서 객체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할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케치에서 뭐 치수를 준다든지 또는 기하학적인 구속을 준다든지 그럴 때도, 또는 삭제한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어떤 스케치 내의 특정 엘리먼트,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엘리먼트나 지오메트리나 요소나 뭐 똑같은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3D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도 뭐 구배를 준다든지 또는 라운딩 처리한다든지, 그렇죠, 챔버 처리할 때도 모서리 선택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도 여러 개의 모서리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셈블리 할 때도 당연히 뭐 서로 간에 조립을 하시다 보면 뭐 두 개의 면을 선택한다든지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한다든지, 그렇죠. 도면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작업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입니다. 클릭이고,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 클릭 클릭, 이게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거 외에 좀 더 쉽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어떤 객체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 방식이죠.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기 실습 자료에서 하우징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준 요소들은 다 제가 숨겨 놓겠습니다. 기준축, 기준 좌표계, 뭐 기준면, 기준 평면 이런 거 숨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요소들이 많이 있죠.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자, 올가미, 추적, 쉬프트 1, 2, 3이죠. 기본적인 상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캐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하면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포함된 것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점선이죠. 이 점선에 걸치는 것까지 선택이 되는 거죠. 안에 완전히 들어온 거랑 점선에 걸치는 엣지던, 페이스던 모든 요소들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예. 해제할 때는 빈 공간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ESC 키를 누르세요. 선택을 풀기 위해서. 안 풀립니다. 안 풀리고 빈 공간을 왼쪽 클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고 왼쪽 클릭이에요. 오른쪽 클릭도 아니고 왼쪽 클릭도 아니고 가운데 클릭도 아니고 왼쪽 클릭입니다. 선택하고 선택 해제, 선택 해제.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냥, 두 번째 버튼은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하시고, 선택을 풀 때는 이미 선택된 거를 일부분을 풀 때는 다시 컨트롤 키가 눌러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은 풀리고 선택 안 된 게 다시 선택되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죠. 자, 일단 보통 이렇게 된 게 이제 윈도우즈 모드죠. 윈도우즈 이 창 안에 완전히 포함된 것만 선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점선을 표현되면 이제 크로싱 모드 해가지고 포함된 거랑 이 점선에 걸치는 요소까지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가미를 하시면 이렇게 쭉 올가미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토캐드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만큼 컨트롤 키 누른 채 또 요만큼 또 요만큼 이렇게 올가미 모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추적이죠. 추적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왼쪽 버튼을 누른 채 찍 끌면 돼요. 끌면 이 선에 걸치는 요소들이 다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컨트롤 키 누른 채 바깥쪽도 이렇게 하시면 이 선에 걸치는 요소들이 추가되겠죠. 예, 그게 추적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자, 제가 지금까지 상자로 해놓고 썼는데도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상자로 해놓고 일반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 얘기 하는 거였습니다. 강조된 객체 선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갖다 대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왼쪽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냥 클릭하시면 첫 번째 선택된 게 이제 풀리는 거죠. 직전 선택한 게.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선택된 거를 풀 때도 컨트롤 키가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찍어주면 선택이 풀리는 겁니다. 추가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다시 풀 수도 있습니다. 빈 공간 클릭하면 다 풀리는 거죠.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강조된 객체 선택 왼쪽부터 선택을 해제할 때도 빈 공간 왼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는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항목 추가 제거 그런 얘기였죠.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예. 자, 그리고요 가운데 휠 버튼 OK 기능,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 작업하실 때 OK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케치 그리다가도 선 그리다가도 이제 마치고 싶다 OK, 그렇죠? 지우다가도 이제 마치고 싶다 OK, 스케치 종료 OK, 그렇죠? 모든 게 다 OK죠. 간단하게 빈 화면에서 부품 솔리드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스케치 제가 평면이 안 보이니까 좀 불편하네요. 해 놓으시고 스케치 창이 항상 밖에 열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프론트 스케치 들어왔죠. 자, 라인 가지고 막 작업을 하다가 이제 끝마치고 싶어요. 휠 클릭하시면 끝나는 거고, 한 번 더 휠 클릭하면 선 작업도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원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원 그리는 줄 알아요. 활성화되어 있죠. 제가 빈 공간에서 휠을 한번 클릭하면 이제 원 그리는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휠 클릭하면 안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확인 눌러야지 스케치 종료로 빠져나오겠죠. 만약 사각형도 하나 그렸습니다. 다 됐죠? 휠 클릭, 치수 주고 100 주고 휠 클릭 하면 이렇게 간단하죠. 되게 휠을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0 하시고 엔터 치셔도 되고요. 그렇죠? 또는 이렇게 100 쓰고 휠 클릭 하셔도 되겠고, 보통 엔터 치겠죠. 여기서는 여기서도 컨트롤 키로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컨트롤 키로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선택하시다가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풀면 어떻게 이렇게 찍어주면 다시 선택이 풀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전히 포함된 것만 선택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완전히 포함된 것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포함된 거랑 점선에 걸치는 거랑 다 선택이 되는 거죠. 컨트롤 A 누르면 선택이 되나요? 안 되고 있죠. 컨트롤 A는 아닙니다. 다시 스케치 면 잡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리고 휠 클릭, 원 하나 그리고 휠 클릭 됐죠? 그 다음에 선 가지고도 이렇게 쭉쭉 그리고 난 다음에 휠 클릭 하시면 다시 휠 클릭 OK 빨리 나오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스케치가 그려지는 거죠. 자, 이 스케치를 가지고 자, 밀어내게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스케치 전체를 쓰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스케치 이 부분만 써보죠. 이렇게 됐죠? 자, 나중에 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휠 클릭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휠 클릭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OK란 얘기죠. 창을 닫겠습니다.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요거부터 보자. Alt 레프트 마우스 버튼입니다. Alt 키하고 왼쪽 버튼이에요. 피처 부품 직접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여기서 제가 요 면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 탁 찍으면 얘가 지금 사실은 라운드 7이거든요. 라운드 7인데 그러면 얘를 찍으면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대칭 복사 1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 좀 끊어죠. 그런데 저는 미리 보기를 해제했습니다만 여기서 아마 여기 뜰 거예요. 하시다 보면 자, Alt키를 누른 채 얘를 딱 찍으면 요 라운드 7 트리에서 라운드 7 찍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운드 7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그와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Alt키를 누른 채 얘를 찍으면 그냥 트리의 피처 선택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지면 요가 접으면 됩니다. 다시 얘를 찍으면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Alt 키 누른 채 얘를 찍으면 두 개가 선택이 되겠죠. 6번 7번 이렇게
그렇죠? 피처 단위로 여기서 이제 피처 단위로 선택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게 작업 화면에서는 Alt키라는 얘기예요. Alt키 누른 채 얘를 찍으면 얘와 관련된 명령 밀어내기 4 여기까지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Alt키 누른 채 얘까지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칭 복사하는 데까지 다 선택이 되네요. 그렇죠? 요 뒤에 여기까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Alt, Left 그래가지고 피처 부품 여기서 피처 여기 이제 단품일 때는 이거 하나하나가 피처고요. 이게 만약 어셈블리 구조다 그러면 피처가 아니라 부품인들이 있겠죠.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부품. 그러니까 피처 단위 또는 부품 단위로 선택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채 여기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필터입니다. 지금 형상으로 잡혀 있죠. 그러면 그 형상의 자식들이 모서리, 서피스 기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모서리만 딱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모서리만 선택이 가능한 거 면은 선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형상으로 잡혀 있으면 모서리든 서피스든 뭐 나머지 기존 커버, 퀼트, 바디, 주소 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점으로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점만 이렇게 점 꼭지점만 딱딱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 여러 개의 꼭지점을 찍을 수 있겠죠? 선택 해제할 때는 빈 공간 왼쪽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스케치 영역도 있고요. 피처도 있습니다. 자, 피처 하시면 이렇게 피처 단위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갈 필요 있나요? 아니죠. 형상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채 찍으면 피처 단위로 선택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이거 가운데 힐 버튼 OK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기능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미리 보기 강조 표시 활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갖다 대면 미리 보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옵션에서 선택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좀 나는 다 필요 없고 특수한 형태로만 나는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은 커브 또는 뭐랄까요 어이더 기준 커브 요 두 가지만 딱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일종의 필터를 만들어 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필터 하시면 내 필터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커브만 선택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쓸 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거 해버리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표시한다. 또는 형상 위에서 클릭할 때마다 겹쳐 있는 항목 선택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이거 NX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카티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를 여기 겹쳐 있는 위치에 갖다 놓고 위아래 화살표 키를 누르시죠. 그럼 겹쳐 있는 목록이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택 항목인데 그거 마찬가지로 모든 3D 프로그램에서는 겹쳐 있는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크레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현재 이 위치에서 마우스 포인트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 앞면도 있지만은 저 뒤로 가면 이 뒷면도 있을 수 있고 이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보기 상태에서 뒤에 겹쳐 있는 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겹쳐 있는 요소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 할 때마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걸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이게 뒤쪽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클릭하면 뒤에 있는 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이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맞추다가 이거 내가 선택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왼쪽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자,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모서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 하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유사한 모서리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또. 그렇죠? 모서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예. 자, 오른쪽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 누르기가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지멘스 NX 하신 분은 퀵 셀렉션 기능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꾹 누르세요.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대화 상자 이 바로가기가 뜨는데 요거면 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셔도 되지만은 꾹 누르고 요거 꼭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이 현재 상태에서 요건데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꾹 눌러가지고 요거 겹쳐 있는 목록이 쭉 보이는 겁니다. 그 겹쳐 있는 목록 중에서 근데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도 안 되고 시프트 키 눌러도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쓸 일이 있습니다. 요거 목록에서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요거를 많이 쓰신다는 거, 순차적으로 겹쳐 있는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순환을 해주고,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 딱 내가 선택할 게 있다 그러면 왼쪽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오른쪽 계속 누르다가 왼쪽 클릭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쉬프트 키 활용하는 거, 쉬프트 왼쪽 버튼이에요.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커브, 서피스, 셋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다 라운드 처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냥 라운드 누르고 세트에다가 참조 항목 하나 찍고, 또 돌려서 또 찍고, 또 돌려서 찍고,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해보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렇죠? 그냥 클릭하니까 세트가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6개는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각각의 모서리마다 다른 반경을 주고자 할 때, 그러니까 세트 이런 뭐 반경값을 5로 주고, 세트 탭 세트 인원 반경값을 3으로 주고, 이런 경우에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방식은 아니에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서로 다른 반경을 주고자 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지우겠습니다. 만약 동일한 반경을 주고자 할 때는 하나의 세트에 여러 개의 참조 항목을 잡아야 되니까 이 버튼은 첫 번째는 그냥 클릭하시고, 두 번째 버튼은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채. 그것도 귀찮다 싶어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키 누른 채 다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엄청 걸리죠? 엄청 걸립니다. 자 취소하겠습니다. 예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오른쪽 버튼을 쓰시면 됩니다. 자 세트 1 첫 번째, 여기서요 마우스 왼쪽 클릭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그럼 얘하고 유사한 모서리 6개 다 미리 보기가 되죠? 이럴 때 왼쪽 버튼 클릭하면 6개가 동시에 다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제거하시고, 하나 클릭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모서리 형태로 들어오죠. 모서리로 들어오는데, 자 모두 제거하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면 어떻습니까? 6개의 가상의 모서리 세트가 지금 선택될 준비를 마쳤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왼쪽 버튼 클릭하는 순간 6개의 세트 의도 모서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우리가 의도했던 그렇죠? 어떤 뭐랄까요? 그렇죠? 뭐 실제 모서리 세트를 실제 하나의 모서리보다는 6개의 모서리로 구성된 가상의 세트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른쪽 버튼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걸까지 해봤으니까요. 자 저는 해봤죠. 10부터. 자 밑에 한번 보죠. 경계 체인 선택하기, 전체 외곽 모서리 선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할 면의 모서리 중 하나의 모서리를 선택하고 쉬프트 면 위로 마우스 이동해서 쉬프트 경계 체인 선택. 이건 뭔 말이냐 한번 보죠. 제가 만약에 요 바깥쪽 모서리 전체에 대해서, 또 저쪽 바깥쪽 모서리 전체에 대해서 라운드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라운드 누르고 제가 요 모서리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서피스 선택됐죠? 제거하시고 요 모서리 하나 찍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하니까 쭉 따라 흘러가죠. 또 컨트롤 키 누르고 반대쪽 모서리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미리 탄젠시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쭉 하나의 모서리만 선택해도 쭉 다 선택이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요 필렛 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Alt키를 누른 채 얘를 찍으면 얘란 얘기죠. 요거는 얘를 살짝 일단 삭제는 좀 그렇고요. 제가 어딘가 있을 텐데 예, 억제를 시켜 놓겠습니다. 억제하면 마치 없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라운드 처리해 보시면 여기 처리해 보시면 얘만 딱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택이 쭉 그러려면 이거 일일이 다 하나씩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자,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느냐 얘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처리 하나 하고요. 첫 번째는 선택할 요 면의 모서리 하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면 위로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어떻습니까? 면 위로 이 선하고 연결된 있는 모서리들이 한꺼번에 쫙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 간단하죠. 그럼 반대편은 체인에 추가해 줘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른 채 이 모서리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채 면을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서리를 하나씩 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할 면의 모서리 중에서 하나의 모서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면에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하면 그 모서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모서리들이 쭉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경계 체인, 바운드리 체인. 자, 라운드 하시고 첫 번째는 그냥 찍으세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면 찍고 이쪽은 컨트롤 키 누른 채 여기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Shift 누르고 여기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됐죠?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루프 서피스 선택이라는 것은 서피스의 모서리를 같이 사용하는 모든 모서리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실제 해보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자, 요면 6개의 면이 있습니다. 수직면. 여기다가 이제 저는 구배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6개의 면을 선택해야겠죠. 자, 구배 누르시고요. 구배의 면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의 서피스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hift 누른 채 서피스의 모서리로 마우스를 이동해 보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나의 서피스를 선택하고 Shift 누른 채 선택한 서피스의 마우스로 모서리로 마우스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 면을 하나 선택하고 Shift 누른 채 이 모서리 하나 찍어 보세요. 그럼 모서리 갖다 대 보세요. 갖다 대면 실제 이 면 있죠. 바닥면 노란 면하고 이 모서리를 공유하는 면은 요 면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6개의 면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신기하죠. 그렇죠? 이걸 모서리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배 처리할 때 6개의 면을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첫 번째 얘 찍으시고 자, Shift 누른 채 여기를 찍으면 결국은 요 면 6개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치 구배는 요 노란 면 잡아주고 각도 이렇게 주면 어떻습니까? 구배 처리가 확실히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근원 및 경계 서피스 선택.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드입니다. 씨앗 서피스 선택하고 Shift 누른 채 경계로 사용할 서피스 선택 하시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배를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요게 씨앗이고 이걸 경계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요 다시 구배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얘 찍으시고 Shift 누른 채 이 면을 찍겠습니다. 그럼 이 안쪽 면이 선택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안쪽 면, 그러니까 요 씨앗 면까지 포함해서 6개, 7개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위험 모델링에서 옵셋 면 이동? 예. 뭐로 할까요? 옵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을 선택하는데 요 면 찍고요. 자, Shift 누른 채 요 면을 찍겠습니다. 결국은 6개의 면이 선택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양쪽 다 바닥도 올라오고 밑에 옆에 것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휠 클릭하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꼭 한 번씩 다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 방법이고, 나중에 3D 모델링 스케치 할 때든 3D 모델링 할 때든 어셈블리 할 때든 도면 할 때든 모든 크레오 작업할 때 이 선택 방식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버튼이 OK 버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트리상에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멍 도대체 어느 거지? 이럴 때도 Alt키를 누른 채 얘를 찍으시면 얘와 관련된 명령어가 선택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형상으로 해놓고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찍으면 얘와 관련된 명령들이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시죠? 예, 피처 단위로 선택하고 싶을 때는 Alt키를 누른 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